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포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4일 목요일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FOMC가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파월이 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조금은 불안하게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걱정을 했는데 비교적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죠. 네, 자 이렇게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로 오늘 장을 마무리했는데 우리 시장은 또 내일 휴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불안하고 내 종목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서 그 걱정 덜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마제스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제스터 전문가님께서는 또 우리 이 시간에 특별 손님으로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도 저녁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또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기대도 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마제스터 전문가님께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2시간 꽉 채워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달려가 볼 테니까요. 실시간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한테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턴 검색하셔서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점점 날씨도 좀 눅눅해져 가고요. 정말 서울에는 이제 비가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또 내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오늘 놀러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딱 지켜주시면서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호박님 일찍 오셨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또 정간나님 오늘도 또 종목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한송이님 잘 오셨습니다. 전기차 시대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서단계 1년차님 헐레벌떡 오셨네요. 또 늦지 않게 잘 출석 체크 오셨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자님께서 연휴 앞두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찐 토마토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만큼 더욱더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또 종목 상담, 이 종목 당첨의 기회가 더 많이 열려 있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전 접수된 종목을 두 분께 심층 분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오늘 종목은 SPG입니다. SP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401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19,500원이고요. 비중 35%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에서 SPG 2.65% 상승을 하면서 29,050원의 거래를 마쳤거든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저점에서 지금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매수 이후에 3주 만에 또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면서 3주 만에 한 100%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네. 자, 이제 4월에 들어서면서 로봇주도 조금 주춤하고 SPG의 주가도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살짝 고개를 들락말락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 48.9%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워낙에 또 높은 수익을 보셨던 터라 조금 더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몇 년 전에 또 지인 추천주로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네. 올해 3월 달에 딱 오르기 전에 매수를 그러니까.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주인분한테 좀 되게 그 고마워하셔야겠어요. 타이밍이 너무 좋게 잡으셨어요. 네. 그리고 또 현대차 로봇 감속기 지분 투자에 대해서 주가 상승 우려가 기대가 기대감으로. 있어서 네. 이렇게 또 매수를 하셨고요. 추가 상승 기대감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 따라서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여서 굉장히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만 원 올라갔을 때도 더 올라가겠지 하고 네. 좀 기다리셨는데 최근에 이러한 주춤하는 주가 흐름이 조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수익 다시 한번 100% 가까이 키워나갈 수 있을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SPG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신지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SPG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네, 기어드 모터 대표 기업이다. 기어드 모터의 대표 기업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제스터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뭘까요? 네, 실적
성장이다. 실적 성장입니다. 자,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기어드모터 대표 기업이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제 우리 이제 모터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기어드 모터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회사는 뭐 기어드 모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로봇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모터 이런 것도 기어드 모터 그다음에 핵심적인 부품들이 액추에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감속기도 뭐 있거든요. 그 회사에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감속기에 우리나라 어떤 최고 기업이에요. 네. 일본이 뭐 최고 경쟁사 있지만 네. 그러면 감속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간처럼 자유롭게 막 움직이는 그 역할을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감속기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의 대표적인 회사가 이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분야에 실제로 산업용 협동 로봇이나 서비스로 산업용 이런 쪽은 산업용 로봇은 기존에 계속 있었으니까 매출이 산업이 성장을 못 하는데 이제는 협동 로봇보다도 서비스 로봇이 나오면 실제로 매출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쪽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성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성장은 이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부터 좀 늘 걸로 보이고요. 내년 정도의 예상을 한번 보니까 2024년도 예상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로봇 회사가 주로 1,000억 정도 이하의 매출을 내거든요. 근데 5천억이에요. 그러면 1,000억 이하에 낸다는 회사는 언제든지 아무리 그 산업이 좋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추고 계속 성장하기 쉽지 않은 소형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은 뭐 중요했을 때 대기업으로 확실히 그렇게 되고 그다음 영업이익 한 300억에서 350 정도 나온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8,800억 정도 갔다 왔거든요. 그럼 30배 정도 내년에 30배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은 실적이 뭐 본격적으로 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산업용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로봇을 할 때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해서 막 로봇을 그동안 늘 사고 사람들 그랬는데 네. 스마트 팩토리에는 산업이 고성장 시설을 계속 시설 투자를 했을 때 관련된 산업용 로봇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수혜를 받는데 지금은 공장을 짓지를 않거든요. 짓는 것은 앞으로 반도체공은 짓는다 그러지. 그다음에 2차 전지 공장 짓고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다양한 이 산업용 로봇은 크게 매출이 성장을 못하고 그래서 작은 회사들은 늘 보면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가 대표적인 아는 뭐 회사들도 아직 영업 적자고 근데 이 회사는 뭐 이익이 좀 나고 있으니까 200억대로 나오고 있어서 그다음에 앞으로는 협동 로봇도 지금 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로봇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이제 많이 될 텐데 그러더라도 그 대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적은 크게 기여하지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로봇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그러면 감속기가 아주 크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회사는 감속기가 한 3분의 1 정도 됐는데 매출액이 네. 이게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서 좀 실적이 늘어난다. 그리고 설비 증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늘거든요. 그러면 설비 증설을 한 7, 8월 달 3분기 정도에 한 기존에 뭐 한 7만 톤을 늘는 거 그렇거든요. 그러면 7만 대로 2만 대에서 몇 배가 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이 하반기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적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적을 보고 관련된 로봇주를 산다면 결국은 이 회사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까 7만 대, 5만 대 정도네 하반기에 5만 대 정도, 2만 대에서 2배 정도 늘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주가는 이미 다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내고는 알고 주가는 소형주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를 좀 중소형주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네. 지금은 시세는 뭐 끝나고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어드모터 감속기의 대표 기업입니다. 또 로봇주 가운데서도 실적이 증명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고요. 특히나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 성장함과 함께 SPG의 성장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마제스터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 자세히 들어볼까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우리 국내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의 그 현재 시장 점유율이 네. 아직까지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적 성장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SPG 같은 경우도
현재 영업이익률 자체가 한 5% 정도 나와요. 네. 5에서 한 6%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산업용 시장 점유율이 이제 높아지고 설비를 하고 이런 설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큰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한 모습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SPG도 현대차에서 지분 투자 이슈가 나왔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게 고도 성장 시기가 언제가 될 거냐. 제가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2023년인데 이게 사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한 10조 정도, 1조에서 한 10조 정도의 성장, 그러니까 한 뭐 900% 정도의 성장이 나오는데 네. 시장 자체가 너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보니까 고조 성장 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꾸준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좀 같이 올라왔잖아요. 네. 맞아요. 같이 동반 상승이다 이렇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자,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매수 가격을 보니까 아직까지 수익 구간이고 네. 뭐 지인의 쪽 추천도 받은 상황이고 이게 주가 더 올라갈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고도 성장 국면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커지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2025년, 2027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섹터 산업에서 뭐 로봇 쪽이냐 아니면 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쪽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뭐 기대치가 크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SPG도 뭐 가능하다 지금 투자하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이제 매출을 보게 되면 연간 4,400억의 매출을 좀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55억 정도. 그래서 2023년도도 그렇게 크게 막 급성장을 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2023년도에도 뭐 5천에서 한 5,500억 정도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기술력이 워낙 좀 뛰어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지금 그래도 5에서 한 6% 정도는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치드 전문가님께서는 실적 성장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고 말씀 주셨습니다. 스마트 네. 팩토리 시장이 24년도에 연평균 11% 성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2023년에 아직 급성장은 없을 것 같다 말씀 주시면서 이 로봇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크지 않고요. 25년에서 27년도에 좀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 주셨네요. 네. 자, 이렇게 두 분 모두 SPG에 대한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짚어주시면서 이 로봇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분위기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로봇 산업에서 지금 1등은 일본이 조금 더 달려가고 있잖아요. SPG 그리고 국내 로봇주들의 지금 점유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률을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요? 대다수 기업들이 소형사입니다. 말 그대로 그쵸. 뭐 1,000억도 안 되는 돈이 없는 거죠. 네. 돈이 없으니까 성장을 시키려면 새로운 뭐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도 앞으로 보면 뭐 이제 UCL이라든지 아니면 가이스트라든지 우리 뭐 효부 아빠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수백억이 들어간 게 아니 기본적으로 엄청 들어갑니다. 경쟁에 가지려면. 그러면 돈이 있어야 능력이 거기 특허를 있어도 있어야 그걸 계속 현실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소기업들이 대기업 되는 게 어려운 게 바로 임직원 능력과 자금력 이런 거 그래서 대다수 보면 이제 투자 특허라든 뭐 기술만 갖고 있어 막 사고 그런데 금방 제자 내려오거든요. 그걸 현실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체를 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업체가 돈을 대주는 그런 회사는 성장이 보장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현대차나 맞아요. 그럼 현대차는 이미 이제 다이내믹스 로보틱스가 그쪽에 한 1조 2천억 한 2조 가까이 투자했을 거야 아마 현대그룹은. 네. 그러면 이제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미 저 위에 앞서가거든요. 그것을 과연 우리 튜버도 그렇고 따라가지 못할 걸로 저는 그게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봇주들은 앞으로 경쟁력 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로봇이 시장이 계속 앞으로 커지는데 시장이 뭐 1조에서 10조 간다면 엄청 큰 것 같지만 사실 그 10조를 수백 개 회사가 나눠 먹거든요. 한 회사가 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쟁 몇 개 회사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이제 SPG가 로봇보다는
감속기로 경쟁이 갖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그럼 네. 감속기에 가장 잘하는 회사가 SPG랑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직 가치 사슬로 다 이루어진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그래서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가장 큰 돈을 줬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쪽은 성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양극재도 2016년부터 시작했는 15년부터 18년도 19년 적자가 엄청 나간 주가가 3분의 1 타작이 났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모든 종목 10배, 30배 왔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크게 보면 많이 빠졌을 때 사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도 이 로봇주들은 아마 내년까지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네. 많이 빠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100% 정도 수익 나면 일단은 절반만 팔아도 원금을 건지잖아요. 그럼 앞으로 성장 10년 동안 뒤에 성장한다면 절반은 그냥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원금을 건져 나머지 시간 10년 정도 워런 버핏처럼 코카콜라 사 35년 들고 있거든요. 30년 들고 있으면 10배는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아요. 좀 아쉬운 거는 따블에 못 팔아서 그런 거고. 그래도 좋은 주식 잘 샀고 매수 시점 좋았는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 그 친구가 지인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인이 몇 년 전에 사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몇 년 몇 년 전부터. 전에 이 사람 현재 가격도 거의 3만 원 정도니까 그렇죠. 거의 5배는 나 있거든요. 아. 그럼 그때 사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3월에 샀으니까 네. 계속 매매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래도 어쨌든 수익 났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SPG가 가지고 있는 감속기에 대한 경쟁력과 기술력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티스 전문가님, 로봇 시장에서 이 로봇주 가운데 1등주를 꼽자면 좀 이 SPG가 해당이 될까요? 어떤 게 좀 1등이라고 보세요? SPG도 좋은 회사인데 네. 저는 탑픽으로 뽑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봇. 네, 삼성에 투자하고 있는 레인보우 네. 로봇.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인 휴고 있잖아요. 네, 네. 아시죠? 레인보우 네. 로봇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기술력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로봇 핵심 기술이 이 지향 초정밀 지향 마운트 요걸 이제 개발을 하면서 레인보우 로봇이 지금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와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이 지금 밀고 있는 인간 로봇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으로 이제 기술력 자체가 이제 주가 흐름들은 뭐 차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먼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네. 기대감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후에 보는 게 사실 레인보우 주가가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이제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아직까지 싸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네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탑픽으로는 그냥 레인보우 로봇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꼽아주셨습니다. SPG보다는 로봇주 내 1등 기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꼽아주셨네요. 워낙에 로봇 사업이 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그런 긴 흐름으로 본다면 로봇주도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라는 관점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을 거의 100%까지 받다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물론 수익이 잘 나 있긴 하지만 좀 아쉬우실 것 같거든요. 두 분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체크해 주실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이분은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매도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도할까요? 네. 매도 의견 드리는 것은 현재 올해 실적을 보더라도 현재는 고평가된 이 로봇주들이 전부 다 테마처럼 움직이거든요. 네네. 차트 모양이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PG나 로보티즈나 다 같아요. 그 얘기는 테마라는 거죠. 지금은 실적을 아직 안 받쳐주니까. 네. 저도 적자였고 작년에요. 네.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도 올해부터 좀 좋아지는데 아직 멀었거든요. 근데 시가총이 뭐 몇백도 안 나는데 50억 났는데 2조까지 가고 그러니까 정말 고평가잖아요. 이 가치를 따지면. 그러면 고평가라는 것은 다시 제자리 가거든요. 늘. 그럼 제자리 가고 또 만약 실적이 이번 또 안 나오면 그냥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소형주기 때문에 올라가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는 시점은 기가 막히게 잘 샀어요. 3월에 샀으면 여기 샀든지 아니면 평균 단가를 보니까 좀 19,000원대면
여기 밑에 고전에 3월, 2월에 좀 같이 샀겠네. 그죠? 그러면 3월 초에 사셨다고 타이밍 할 하셨으니까. 때 그냥 샀거든요. 네. 잘 샀어요. 정말 요렇게만 단기 매매해서 100% 먹을 수 있다면 돈 무지하게 많이 벌겠죠. 한 종목씩 하면. 그죠? 네. 1,000만 원 가지고 15% 일도 아니에요. 타이밍이 진짜 그런데 좋았어요. 잘했는데 그럼 이게 왜 사람들이 사는 게 중요한 게 파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고수들은. 그렇죠. 파는 것은 이미 매도가 나왔어요. 여기서. 4만 그럼 원에서. 기법이 있다면 이미 기본적으로 35,000원에 매도하고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35,000원 내가 못 팔았다면 이렇게 보시면 못 팔았다면 다시 재료가 있을 때 요날 4월 12일 날 급등할 때 그 가격에 팔아야 돼요. 35,000원. 그럼 이렇게 팔면 되는데 안 팔고 있으니까 현재는 또 불안한 거죠. 50%씩 나도. 그럼 나중에 내려가면 결국 내려가면 또 못 팔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은 반등 시에 현재 기준 22평선 정도 가면 매도를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호재가 있다면 실적이 잘 나온다면 이번에 그러면 32,000 그 다음 단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일단 35,500원에 보고요. 네. 2차 목표가는 32,500원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게 로보티저가 어제가 나왔습니다. 정부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근데 작년에 적자 났는데 오늘 하루에 15% 올라갔어요. 근데 종가로는 4%거든요. 네. 그러면 잠깐 올라갔다 이제 그런 어떤 재료도 잘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올라갈 때는 로봇에 대한 집중을 하고 충성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의심을 해서 실적 보게 되는 거. 실적이 안 좋네. 그럼 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충성이 약해지니까 추세가 하락이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제스터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도 알아볼까요? 자, 일단은 보유 의견을 좀 보유할까요? 드렸는데요. 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시청자님이 좀 싸게 잘 사셨어요. 네.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로봇 테마가 올라올 때 같이 동반 올라오면서 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그 테마로 봤을 때는 그 이미 좀 매도 시기는 이제 놓쳤어요. 뭐 3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거래가 좀 터지는 시점에서 추세가 꺾이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지금 받쳐주지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성장 속도가 아까 이제 시장 자체가 산업용 로봇이 우리나라가 25년 이후가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부유 의견을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구간에 전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만약에 나타난다.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익절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고점이 이제 5만 원 저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4만 원 선을 넘어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5만 원까지 올라오면 이거는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손절선을 2만 1천 원을 제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좀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예, 수익을 많이 본 이후에 그쵸.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2만 1천 원이 깨지면 저는 그냥 일단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박스 밴드 자체를 좀 크게 좀 제가 좀 제시를 좀 해드렸어요. 네. 해드렸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분은 뭐 단기 투자가 아닌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이번 타이밍에서 한 2분기, 3분기 기간이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정고점을 넘어서서 아까도 전략 말씀드린 대로 네.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5만 원 요 시세를 올라올 때 좀 잘 보면서 익절을 꼭 하자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지금은 보유 의견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PG에 대해서 두 분께 모두 심층 분석을 들어봤고요.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제스터 전문가님께서는 실적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주셨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이 가격 전략도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잡아주셨고요. 이 정고점 뚫고 신고가 쓸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도 2만 1,000원으로 잡아주시면서 그래도 이익을 챙겨가는 전략으로 확인을 해주셨고요.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기어드모터 대표 기업이다라는 키워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약간의 이 테마성에 대한 대응 타이밍이 살짝 지나온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또 수익을 챙겨가는 모습으로 전략을 확인해 주셨고요.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7,000원 매도 사인 드렸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피드 종목 진단 진행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진단 남겨주세요. 네, 자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많이 또 놀러 가신 분들 대신에 우리가 네. 더욱더 체크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께서 전부 다 궁금해서 계좌를 통째로 올려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저희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계좌 안에서 내가 정말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다 보내주시고 저희가 그 파란불을 빨간불로 다 바꿔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웰굿님이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삼성 SDS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11만 8,500원입니다. 오늘 종가에 담으셨고요. 비중 3% 가지고 계시거든요. 목표가 15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삼성 SDS도 정말 많이 내려왔죠. 15만 원까지 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삼성 SDS가 삼성 이제 캡티브 마켓 삼성그룹이잖아요. 그럼 네. 삼성그룹에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뭐 생산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자원 관리 시스템, 뭐 온라인 시스템, 공장 이런 데 다 하면 공장을 많이 짓게 되면 네. 같은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원 관리 뭐 다 해주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늘 일정하게 캡티브 마켓이니까 해외로 진출하지 않으면 해외 다른 기업으로 진출하자면 이 기업이 구조적 성장이 힘들거든요. 구조적 성장이 힘드니까 삼성이라고 주식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2018년도부터도 20만 대도 계속 팔려고 매각했거든, 진단에. 근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20몇만 원이면 시가총액이 한 20조 되거든요. 그럼 20조 지금 시가총액 9조예요. 반타작 돼도 지금이 적정 주가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이 한 8천억 정도 내외 나오는데 지금 9조 뭐 10배 정도 되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도 비슷한데 그럼 시장보다 성장해야 되는데 시장 경제 성장만큼도 성장 못하는 10% 두 자릿수 성장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주식은 가격이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올라갈 이유는 많이 빠진 상태예요. 이것만 빠지면 다른 거 더 빠졌어요. 고성장도 빠졌는데 그럼 이거 굳이 올라가는 것은 막연하게 11만 8천에 사서 오늘 사서 많이 빠졌으니까 15만 간 수익이 얼마야? 그래서 사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막연한 거죠. 정확한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앞으로는 25년도 이후부터는 좋아질 걸 보여요. 왜냐하면 그러면 삼성그룹에서 공장을 지을 때는 어디일 거? 지금 삼성 반도체, 비밀 반도체 공장 지은다 그죠? 파운드리 쪽에.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30조 투자하면 일단 공장 지으려면, 반도체 공장 지으려면 일단 땅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 용인에 땅 사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뭐, 그걸 땅 사고, 그 다음에 땅 파고, 최소한 1, 2년 걸려요. 네, 그렇죠. 그럼 1, 2년, 2, 3년 뒤에 거기 생산 관리 시스템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주식이 미리 선반영된 소형주도 아닌데, 그 근거가 없는 거죠.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대비 매출액도 15% 빠지고 내년에도 빠진 상태도 9% 뭐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022년도 실적을 언제 돌파하는 컨센서스가 나온 거면 25년도 돌파합니다. 그러면 대형주기 때문에 아직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싸다고 주식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정도 15만 원 어느 정도 뭐 20%밖에 안 되니까 낙폭 가야 되면 전체 시장이 좋아지면 코스피 200이니까 올라갈 수는 있을 걸로 보여요. 근데 시청자님은 저는 시청자님한테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을 새로 배우셔야 돼요. 3% 사가지고 25% 먹었어요. 네. 그러면 1억이라면 300만 사가지고 한 70만 먹고 나오거든요. 70만 원 10번 먹어봤자 700만 원이에요. 그죠? 은행에 넣는 게 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버는 방법을 일단 먼저 배워야 되는 거. 아무리 삼성 SDS는 지금 현재 11억 8,500만치 사도 이건 나요. 네. 그 정도로 내려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왕창 사도 되는데 최소한 비중 20% 사야 대형주 사려면 수익이 낮기 때문에 10%도 안 가기 때문에 그럼 20% 간다 치면 비중이 30% 사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나마 조금 버팀이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3%씩 사고 5% 사고 이렇게 자꾸 찝찝거리는 것 투자를 하면 버릇이 나쁘게 됩니다. 계속 사고 팔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새로 배우시고 대형주 사고 싶으면 삼성 거 사고 싶으면 한 20, 30% 사는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근거 찾으면 사시고 안 그러면 그조차도 사지 마시라. 제가 삼성그룹주는 살만한 게 옛날부터 삼성전자하고 SDI 두 개밖에 없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도 제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전략 매도하고 3%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30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100% 산다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다 파시고 앞으로 확실한 것 그는 있어 그것만 계속 좀 한 20%라도 사모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혼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나요? 자, 삼성 SDS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낙폭 과대만으로는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 SD의 주가도 바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짚어주셨고요. 확실한 근거와 함께 또 확실한 투자에 대한 조언도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민재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네. 상신 EDP 23,390원에 10%입니다. 들고 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라서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3월 초부터 계속 올랐다가 최근 들어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조금 가격은 조금 높게 사신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 손실을 보고 있고요. 오늘 종가는 21,8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마세트 전문가님, 혹시 네.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매도 매도일까요? 의견이죠.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상신 EEP가 우리 아까 시청자님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와서 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이 후방 재료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 SDI의 주 고객사로 있지만 이게 원통형, 그러니까 ESS 주력을 하는 대용량 저장 장치의 캔이에요, 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중심을 봐야 되는 건 양극재 관련 기업들만 2차 전지를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세요. 주가 흐름들도 지난 4월 달에 고점, 전고점 넘어서면서 이게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흘러내리고 이게 더 이상 매수할 수 있는 투자 주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자, 우리가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 잠깐 보게 되면 자, 재무제표 한번 보시자고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꾸준하게 영업 이익률은 나오겠죠.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잠시만요. 예. 자. 네. 예. 자, 재무제표 잠깐 보면서 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작년에 우리가 보시자고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이 2,900억에 영업이익이 3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0%거든요. 네. 10% 그나마 일단 나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치킨 게임이 분명히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술력이 우리가 사실 이쪽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양극재 기업들처럼 뭐 1등 기업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지금 21,850원인데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럼 반등을 얼마까지 보고 매도를 해야 되느냐. 네. 지금 물론 손실이 나 있어서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10% 손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 이 종목은 23,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23,000원까지 반등 나오면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이제 주도 종목군들의 상승이 일단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 네. 주변주 쪽으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주변주 쪽으로 반등 시 매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때 바로 정리를 하고 매도 의견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손절 라인 잡아야죠. 네. 손절 25,000원 잡고요. 25,000원이 깨지면 그냥 손절 치시고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가격이 오기 전에 반등이 좀 진행이 되면 저는 반등 시 일단 손실폭 줄이고 그냥 나오자 이렇게 먼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신 EDP 말씀 주셨는데요. 목표가로 반등이 나왔을 때 23,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로 2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 꼭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 1부뿐만 아니라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유튜브나 전화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아까 우리 최병우 전문가님께 혼났던 웰구님께서도 상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남겨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늘 봄날님, 또 캐슬 바보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민재님께서도 상신 EDP 진단 받으셨네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저희한테 시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로 이야기 나눕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신성 ENG요. 네,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50원에 네, 50%예요. 비중이 많으시네요. 이 종목 예.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27일 날인가 26일 날인가 했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예, 4월. 그때 조금 내려왔을 때 지금 매수를 하셨고 오늘 이제 2,0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실적이 좋고 이런데 네, 앞으로 왜 될지 몰라가지고요. 맞아요. 선생님한테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비중도 많이 담으셨기 때문에 꼭 수익을 볼 수 있게 저희가 방법 찾아볼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어, 들을게요. 이 회사가 어디에서 매출이 발생된지 아세요? 그 잘 몰라요. 친구한테 얘기만 들고 했어요.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시지. 그게 바로 본인이 아셔야 되잖아, 시청자님이. 예, 그게 그 본인 죄송해요. 돈이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주변에 그 가르쳐준 사람이 돈 깨지고 물어 죽고 다니고 돈 벌었다고 예. 뭐 가져갈 거 다닌데. 예, 결국 선생님 말씀이 우리 100% 맞아요. 시청자님께서 정확히 알고 예, 잘 모르면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옆에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뭐 잘한다가 돈 하다가 다 난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안 사야 됩니다. 이거 신성 ENG는 이제 우리 반도체 공장에 가면 클린룸 있고요. 그래서 예. 이제 2차 전지하면 드라이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서 깨끗하게 해서 뭐 이제 이 공장 근로자나 이런 데 다 완전히 청결하게 해서 모든 게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린룸을 주로 설치해서 해주고요. 드라이룸, 이제 2차 전지 뭐 공장 가면 드라이룸을 해서 또 클린룸 해서 해주고, 요 매출이 거의 80%예요. 그러면 결국은, 공장을 계속 짓고 하면 되는데, 반도체 클린룸은 성숙기, 즉, 성장을 못 합니다. 지금 반도체고 감산도고 안 짓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로는 안 되고, 그러면 2차 전지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근로는 되는 거죠. 공장 지을 때 말고 공장이 완공이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좋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수주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그래도 올해 전체 정도로 보면 작년보다 이익이 늘어나는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좀 늘긴 늘어요. 2차 전지 계속 받으면. 그런데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보면 지금 시가총액 4,179억인데 올해 한 350억, 400억 나온다면 한 10배 정도죠. 그럼 이렇게 뭐 장비주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대다수 한 5배에서 8배 정도 내외 정도 적정 주가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현재 적정 주가에 올해 성장성을 감안하더라도 적정 주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작년에는 주가가 많이 작년에 좀 그때 2022년도 작년 올라갔다가 좋아지니까 실적도 개선되고 해서 그래서 좋아져 다시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부터 다시 오는데 지난주에 거래가 많이 실려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재료가 반영되고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는데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여기서 거래가 실리면서 주식을 팔아먹든지 했던 거죠. 올려서. 그래서 지금은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는 앞으로 좋아지고 하는데 비중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적인 업황이 이쪽은 클린룸 성숙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2차 전지 성장하니까 좀 나았지만 먹을 게 별로 없다 지금은. 그래서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예. 20% 초과분 비중은 본전 이상에서 지금 내일이라도 다 팔고 나오시고요. 예. 언제든지 이 주식은 지금 거래가 실리고 주식이 가야 되거든요. 거래 실린 데서 주식이 내려오면 그것은 하단 지지선 깨버립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절반 정도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성장한다면 이걸 추가로 살 때는 지금 2,050원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 이제 이쪽 반도체들은 대다수 폭락했을 때 좀 사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미 올해 3월 달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여기서 또 추가 하락해서 뭐 1,500원 이하로 가면 사놓으면 거의 100% 또 수익이 나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수렴하고 있지만 이미 2020년대 초보자들이 반도체 실적도 안 좋은데 반도체 엄청나게 가서 거의 다 물린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 절반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비중 줄여 내시고 좀 시원하게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강병옥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대명에너지 매수가는 26,2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주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또 관련 주죠. 지금 차트를 보니까 좀 10%가량 좀 손실을 보고 계세요. 기대감에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20일선도 깨졌는데요. 자, 전문가님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또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사실 풍력이냐 아니면 태양광이냐 네. 이걸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를 보고 있는데 대명 같은 경우는 풍력도 하고 뭐 ESS도 하고 그리고 뭐 태양광도 해요. 근데 지방 쪽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실 뭐 ESS 관련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풍력 같으면 우리 해상풍력에서 CS 윈드예요. 그러면 태양광을 하려면 OCR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냐면 물론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 나오긴 해요. 작년에도 뭐 880억의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880억의 영업이익이 한 250억 정도 이렇게 좀 나오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예. 모르는 종목들은 사실 안 사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대명 에너지라는 종목만 알지 네.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핫하게 이슈가 되면서 주도주로 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코스닥 종목이고.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반드시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기술적으로 이제 수급 분석과 한번 매물 분석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자, 현재 121선이 깨졌어요. 근데 이건 거래 없이 깨졌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예, 당분간 이제 박스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단이 21,000원 선 그리고 상단이 27,000원 선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매물 소화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오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음 주에도 그냥 빠르게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가격은 24,000원 정도. 그러니까 오늘도 한 24,000원 올라왔었거든요. 24,000원, 25,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냥 정리하고 종목 교체 의견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손절가는 또 따로 잡을 필요는 없을까요? 손절 가격은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만약에 시장에 어떤 그 출렁임이 좀 나타난다 그러면 21,000원 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한 번은 좀 버텨봐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두 번째 21,000원 선이 깨지면 그냥 이건 잘라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이 사람 마음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먼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미련 갖지 말고 장중에 그냥 던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가격이 24,000원, 25,0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를 할 땐 또 주도주를 하면 된다라는 또 의견을 주셨고요. 당분간 박스권을 위주할 것 같으니까 24,000원에서 매도 가격 주셨고요. 21,000원 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한 번 정도 버텨보시고요. 두 번째 내려오면 손절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덕님께서는 또 내가 사자마자 하락하는 종목이 있어서 고민이 많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 종목 어떤 건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 도와드릴 거고요. 김연아님께서는 또 마제스터 전문가님 응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오늘 이렇게 특별 출연해주신 마제스터 전문가님을 응원해 주셨네요. 모두 감사하고 종목 남겨주시면서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0232-820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야 하는데요. 휴맥스 홀딩스라는 종목을 볼까요? 오늘의 바닥 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7,5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이 종목 얼마 전에 상한가 나왔었던 종목이죠. 현대차와의 협력 소식에 좀 호재가 많이 반영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또 살짝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하락을 하면서 7,28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네. 이제 휴맥스 홀딩스 밑에 휴맥스 회사가 있고 휴맥스 밑에 휴맥스 오토모티브라는 또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가 GM하고 현대차만 한 30년 이상 거래가 해요. 전자부품에서. 그런데 거래해봤자 적자입니다. 홀딩스도 적자고 휴맥스도 적자고 그리고 휴맥스가 셋톱박스를 만들죠. 그러면 이제 우리 방송 뭐 케이블이나 방송 셋톱박스 있으니까 이 시장은 완전히 경쟁이 엄청 심하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납품해도 적자예요. 계속 적자 기업을 이제 주가가 올라왔다고 그냥 사는 것은 어디서 뭐 보고 뭐 추천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생각은 항상 기업을 보셔야 되는 거죠. 적자 기업이고 그 산업이 성장도 못 하는데 만약에 성장하는 산업이 적자기면 2차 전지다 적자기면 엄청 사야 되죠. 흑자가 나는 거 당연하니까 그럼 돈을 벌리는데 이것은 성장을 못 하는데 셋톱박스가 완전 방송시장의 포화 상태인데 납품 돈이 안 되는데 거기서 잠깐 이슈에 의해서 요즘 자동차주 부품주 그대로 잘 갔으니까 이것도 자회사 했으니까 그럼 막 상한가 올려놓으면 상한가 소나기 작전이라고 그러도 일종의 돈이 100억인 1000억 있는 사람은 1000억짜리를 작전하고 100억 있으면 100억짜리 작전 10억이면 10억 작전해. 그럼 만약 10억 몇억 있는 부티가 이런 데서는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싹 올리면 상한가 따라 붙거든요. 개인이 요즘 초보자들이. 그럼 다음 팔아먹어요 계속. 지금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들어가도 돈이 안 되는 거죠. 보시면 7,500원 또 손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세 가격을 보지 말고 기업 내용을 보고 전향 매매를 하지도 않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유혹에 잠깐 상한가 올린다 유혹에 따라가면 거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더라도 크게 못 먹기 때문에 저는 큰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내일이라도 본전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팔면 뭐 3% 300원 손해니까 일단 전략 매도하고 나오시고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기업 아니면 기업을 일단 보고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은 물려도 뭐 다시 물 타면 되니까 이런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적자 기업에 의해서 빨리 팔고 나오시는 게 수다.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휴맥스 홀딩스 더 이상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채팅창에서 오늘은 계속 매도 사인이 많네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따라 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기는 하네요. 자, 그래도 우리가 5월을 조금 더 산뜻하게 출발하려면 내 계좌에 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던 종목들은 또 보낼 것들은 또 시원하게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계좌도 한번 둘러보시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투자 전략 체크할 테니까요.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 만나보겠습니다. LB세미콘이고요. 늘 봄날님께서 문의 주셨어요. 매수가는 14,000원, 비중은 10%십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지금 1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손실이 너무나 커서 어찌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추가 매수하면 좋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의견 주셨어요.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에 나와서 지금 거의 가격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월에 조금 올라와서 좀 기대를 했지만 다시 또 하락세를 보여서 지금 한숨만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손실이 큰데 어떻게 전략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아까 보니까 추가 매수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2부에서 히든카드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로 수익을 만회하는 게 더 빨라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후공정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까지 1분기까지 보게 되면 퍼가 8배 정도지만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열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이미 이제 매도 시기는 이미 놓쳤고요.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종목들의 이제 반등이 좀 진행이 되면서 9,000원 선까지 왔는데 저는 요 시점에서라도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빠지지는 않지만 당분간 이 박스 흐름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7,500원에서 9,000원 선 사이에 당분간 박스권인데 지금 1년을 기다려도 주가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보다는 뭐 10에서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캐파를 늘린다든지 어떤 그런 액션이 있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그런 건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좀 답답하지만 7,500원에서 9,000원 많이 가면 9,000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가격을 유지하고 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온다 이런 전략보다도 지금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 그러니까 9,000원까지 올라오면 정리하시고 7,500원 선까지 내려오면 다시 반등 나와요. 반등 나오니까 그때는 좀 참다가 일단은 9,000원 가까이 오면 반등시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뭐 단기간에 어떻게 하라는 시그널보다도 제가 조금 여유 있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가격 밴드폭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드렸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 반도체주들 그리고 전공용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 다시 같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가 매도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7,5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지금 7,600원이니까요. 7,5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 시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9,000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좀 속상하시겠지만 좀 잘라내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는 의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 속상함은 잠시 후 2부의 히든카드에서 저희가 그 보상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A-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덕자님이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4,900원이네요.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시간 되면 진단 부탁드릴게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자, A-프로는요, 워낙에 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2만 원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반등 살짝 나오면서 시청자님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이긴 한데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전문가님? A-프로가 2차 전지 이제 공장에 뭐 전력 변환 장치라든지 활성화 장치에서 공장을 다 지어 후공정에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뭐 아직까지는 적자, 지금 작년에 적자인데 올해부터 흑자가 돌아서서 앞으로 이익이 계속 좀 늘어날 걸로 보여요. 그러면 기업은 좋아지니까 올해 사야 수익이 많이 나죠. 올해 흑자 전환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은 15,000 정도짜리니까 네. 잘 산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대로 나오면 내년에는 뭐 추가적으로 한 200억대 이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5년도는 아마 크게 나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현재 기준으로 1,400만 주기 때문에 주가가 시가총액 기본 3천억 이상 가야 되니까 2만 원대 이상 지난번에 잠깐 간 게 거기에보다도 주가는 2만 1,000원대를 길게 보면 다 돌파할 걸로 보여요. 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거의 3천억대니까 적정 주가도 이거 이상 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이렇게 거래 실리고 나서 급락을 줬거든요. 그럼 이것이 지금 현재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추가 하락해야 13,500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0% 하락 여력이 있는데 상승하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이 주식은 더 사야 되는 거죠. 10%가 아니라. 추가 10% 더 추가 매수 의견을 13,500원 이하 더 드리고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런 것은 물려도 다 본전 이상 아니라 수익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주식이다. 월봉도 이제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올라갔다 내려간 것은 물량 매집이다.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석이 아닐까. 저는 보유 의견 내년까지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A-프로 조금 더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체크해 드렸고요. 내년까지 쭉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조금 더 모아가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더 많은 종목 이야기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채팅창과 전화 상담 계속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의 첫 번째 종목 진단은요. 특별 진단입니다.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두 분께 모두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 거죠? 네, 자 오늘은 셀트리온입니다. 네, 셀트리온이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좀 최근에 상담 신청이 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오늘 두 분께 특별 진단으로 이야기 들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